궁금한 모든 것을 물어보세요. 신규철TV 소문의 진실 이영민입니다. 12월 1일이 전 세계가 지정한 에이즈 퇴치의 날이었죠.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에이즈는 현재까지 약 2,8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무서운 질병입니다. 몇 가지 통계를 찾아보니 지난해 전 세계 신규 감염인은 170만 명이었고 우리나라는 지난 1년 동안 1,206명이 신고되었다고 하네요. 그 중에서 남성이 1,100명, 여성이 106명으로 10대 1의 비율로 남성이 압도적이었는데요. 감염 경로는 성접촉이 98%로 제일 많았고 그 외에도 감염 혈액수혈이나 오염된 주사바늘 공동 사용, 산모로부터 태아에게 전파되는 수직 감염이 2% 정도였다고 합니다. 놀라운 통계는 전체 환자 중 77.4%가 20대에서 40대의 젊은 환자고 20대는 전체의 30%를 넘게 차지한다는 겁니다. 젊을수록 건전한 성생활이 필요할 텐데요. 콘돔을 사용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과 여러 명의 파트너가 있다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.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HIV 바이러스는 대단히 약한 바이러스라서 공기 중에 노출되기만 해도 죽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감염 경로만 차단하면 반드시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날이 추워져 따뜻한 건강식품이 생각나는 요즘 쌍화탕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. 몸살 기운이 올라올 때 편의점으로 달려가 쌍화탕 한 잔 드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. 편의점에서 파는 쌍화탕, 약국에서 파는 쌍화탕이랑 뭐가 다를까요? 먼저 말씀드리면 약국에서 파는 건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약이고 편의점에서 파는 건 약이 아니기 때문에 탕이 아니라 쌍화차라고 합니다. 백작약, 숙지황, 천공, 황기, 당귀, 생강 등의 약재가 있어 감기 몸살의 약으로 허가가 난 것이 약국의 쌍화탕이라면 편의점 쌍화는 쌍화 농축액과 액상과당, 구연산과 농축 사과즙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에 탕을 붙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. 간단하게 한 줄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겁니다. 감기 몸살약으로 먹을 땐 편의점이 아닌 약국에서 쌍화탕을, 가볍게 차로 마시고 싶다면 편의점 쌍화차로 즐기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몇 가지 주의점을 알려드릴 텐데요.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쌍화탕 2병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대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탕보다는 차를 즐기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내 몸에 맞는 쌍화, 기억해두고 골라 드세요. 아무리 추워도 옷은 다 벗고 자야 좋다는 사람들 종종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. 나체로 자는 나체 수면, 과연 건강엔 도움이 될까요? 먼저 잘 잤다고 말하려면 신체 내 외부적인 조건이 중요한데요. 수면을 위해서는 체온 0.5에서 1도 떨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옷을 벗고 자는 나체 수면이 편안해서 빨리 잠들 수는 있지만 적절한 체온 유지에 불리하다는 게 문제죠. 이렇게 체온 유지를 하지 못하면 숙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논렌 수면 1, 2단계인 옅은 수면에서 멈추고 다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. 옷을 벗고 자는 건 개인의 취향이지만 적절한 체온 유지가 없다면 숙면도 없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겠죠. 또 열이 많아 옷을 벗는다는 분들, 문제는 옷이 없어서 땀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건데요. 땀이 마르면서 오히려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숙면을 위해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옷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또한 실내 환경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데요. 실내 온도 23도에서 26도, 습도를 40에서 60%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위해 최소한의 옷은 입고 주무세요. 스트레스로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 가끔 보는데요. 간단한 소화장애라고 생각하고 약으로 때우는 일이 많습니다. 무서운 건 이것이 위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건데요. 실제로 위암 환자 80%가 자신의 증상을 소화장애로 오해했었다고 하죠. 하루 평균 77명, 1시간당 3명 이상이 위암으로 진단받고 있는 요즘, 위암은 한국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증상인 만큼 원인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.
그 중에서도 오늘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. 입을 통해 들어가 위에 자리 잡은 이 균은 세포를 자극해 만성염증으로 변형을 일으키고 위암이 되는 것인데요. 한국인의 헬리코박터균이 서양인의 헬리코박터균과 비교했을 때 위암 발생률이 훨씬 높고 발암물질 능력이 무려 10배가 높다고 합니다. 세계 위암 발생률 1위가 한국이 된 이유도 바로 이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하는데요. 식기를 공유하는 식생활 습관 때문에 점염률이 높다고 합니다. 반복되는 소화불량 때문에 힘들었다면 그 증상을 놓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 서둘러 검진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. 감기의 계절, 겨울에 빼놓지 말고 챙겨 먹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유자차입니다.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. 유자는 비타민C의 보고라고 불리는 레몬보다 비타민C 함유율이 높아 감기 예방에 아주 좋은 과일인데요. 그런데 이 유자차 섭취에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감기약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. 그 이유는 감기약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벤조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비타민C와 만나면 인체에 해로운 성분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. 잘 모르셨던 분들 많으시죠? 그럼 감기에 걸렸을 때 유자차를 못 먹나 물으신다면 그건 아닙니다. 약국에서 제조하거나 구입한 약을 먹을 때 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면 괜찮다고 합니다. 유자의 좋은 점을 더 얘기해 드린다면 유자씨엔 독성이 있으니 꼭 제거해 드시는 게 좋고 헤스페리딘이라는 비타민 P 성분이 많아 고지혈증에도 좋다고 합니다. 이렇게 몸에 좋은 유자,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겨울철 건강 지켜보세요.